강세리는 강재인이 돌아간 뒤 다시 병실에 감금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건 이번이 세 번째였죠. 그러나 이번에도 병원 경비가 몰려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발버둥치는 강세리의 얼굴에는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환기만이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강세리를 미치도록 압박하고 있었죠.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없어요. 나 나가야 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지금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치료? 웃기지 마요. 나는 멀쩡하다고요. 세리는 발로 바닥을 차며 소리쳤지만 2명의 간호사와 경비원은 그녀를 억눌러 침대로 옮겼습니다. 억지로 결박이 채워지고 병실 문이 잠기자 세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환기만이 깨어나기 전에 나가야 한다는 집착뿐이었습니다. 한편 황지호는 집에서 혼자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손이 닿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박스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호는 박스를 꺼내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널브러진 옷들이 있었고 맨 위에 놓인 건 낯익은 핑크색 바지였습니다. 이거 엄마 바지잖아. 황지호는 바지를 들어올리다 밑단에서 말라붙은 붉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황지호는 그것이 피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지호는 바지를 침대에 던져놓고는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노숙자를 발견한 지호는 울먹이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아요. 노숙자는 당황한 듯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출장 갔어.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들어가서 놀아. 정말 출장 맞아요? 그렇다니까. 할머니 말 믿어야지. 지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훌쩍이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황기찬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강재인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그들을 맞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가 아까부터 계속 울고 있다. 네가 가서 지호 좀 달래줘라.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의 방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훌쩍임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지호는 바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왜 울고 있었어, 지호야? 지호는 말없이 바지를 내밀었습니다. 강재인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는 순간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바지 밑단에 남아있는 진한 붉은 얼룩, 그 모양과 색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지호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침대 밑에서요. 엄마 바지예요. 근데 여기 피가 묻어 있어요. 강재인은 숨을 고르며 바지를 손끝으로 들었습니다. 피 묻은 바지를 세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숨겨두었다는 건 분명히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강재인은 황기만의 병실에서 강세리가 당황해하며 병실을 나가던 장면이 떠올랐고 바지에 묻은 피가 황기만의 것이라고 확신했죠. 지호야, 이건 잠깐 내가 맡아둘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왜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지금은 그냥 엄마랑 약속해줘. 지호는 떨리는 얼굴로 끄덕였지만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강재인은 바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안쪽으로 숨기듯 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무겁고 단단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경찰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사 1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황기찬 씨 댁 맞죠? 저희는 서울경찰청 강력계 형사들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황기찬이 눈썹을 찌푸리며 나서자 형사는 안쪽으로 들어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황기만 씨 사건 관련해서 CCTV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된 정황상 용의자가 있어서 긴급 체포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용의자가 누굽니까? 황기찬의 음성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형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눈빛을 바짝 세우고 말했습니다. 최자영 씨입니다. 현재 이 집에 거주 중이신가 해서요. 거실로 내려오던 강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 엄마를 체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황기만 씨가 쓰러져 있던 장소에서 나오던 인물이 최자영 씨로 특정됐습니다. 강재인은 잠시 말문이 막혀 형사를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뇨 사건 당일날 분명 황기만 씨 사고 측정 시간과 최자영 씨가 찍힌 CCTV 시간이 일치합니다. 협조해 주시죠. 잠깐만요. 지금 엄마는 여기 안 계세요. 현재 친구 집에 계십니다. 며칠 머무르시기로 해서요. 그렇다면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죠. 저희가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강재인은 짧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소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민하신 편이라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실 수 있어요. 미리 연락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강재인은 핸드폰을 꺼내 도유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재인아? 유경아, 지금 경찰이 엄마를 체포하러 너희 집으로 갈 거야. 자세한 건 이따 말할게. 혹시 엄마 지금 어때? 지금 약 먹고 주무시고 계셔. 잘 됐다. 엄마 깰 때까지 좀 조용히 있어줘. 경찰 도착하면 너무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줘. 뭔데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나중에 다 설명할게. 제발 엄마 긴장하시게 하지 말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만 잘 지켜줘. 알겠어. 근데 너무 걱정되는데.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강재인은 전화를 끊고 바로 주소를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주소 보냈습니다. 곧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성격상 낯선 사람 보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부디 천천히 접근해 주세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표정한 얼굴로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네. 절차에 따라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재인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 떠벌릴 수는 없지만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진짜 가해자가 아닌 그 순간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유경은 핸드폰 충전선이 협탁 옆에 떨어진 걸 보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또 핸드폰 충전이 안 돼 있었네. 배터리 거의 없었는데. 유경은 조심스럽게 자영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최자영은 약 기운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유경은 천천히 다가가 협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배터리 3% 이러다 꺼지겠네. 충전기를 꽂으려는 순간 화면이 켜졌고 잠금 없이 바로 홈화면이 뜨자 도유경은 무심결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음성 메모 앱 위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지, 이거? 녹음된 거 있나? 도유경은 이어폰을 연결하고 앱을 열었습니다. 목록엔 단 하나의 파일. 제목은 없었지만 녹음 시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조용했던 방 안에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아줌마는 아무것도 못 봤어. 여기에서 본 거 어디 가서 입 뻥긋하면 아줌마도 이 꼴 날 거야. 아, 아니다. 당신 딸 강재인 이변은 순간 강재인도 똑같이 만들어버릴 거야. 당신 딸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 알았어? 도유경은 숨을 삼키며 녹음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도유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녀는 급히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인아, 지금 큰일 났어. 너 엄마 핸드폰에 녹음 파일 하나 있어. 이거 강세리 목소리야. 너희 엄마한테 협박하는 내용이야. 지금 뭐라고 했어? 협박? 완전 무서워. 김한 씨 사건 관련된 얘기 같아. 너 이거 꼭 들어봐야 해. 파일 바로 나한테 보내줘. 지금 당장. 도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전송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강재인은 수신된 파일을 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세린이가 감히 엄마한테 협박까지 했어? 아주버님 밀어서 혼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목격자까지 협박해? 제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핑크색 피 묻은 바지와 이 녹음 파일을 함께 들고 경찰서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딱 걸렸어, 강세리. 서울경찰청 강력계 사무실 안 무겁게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강재인이 종이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들어섰습니다. 형사들은 고개를 돌렸고 앞에 앉아있던 팀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재인 씨, 무슨 일이시죠? 이거 증거예요. 황기만 씨 사건 관련해서요. 강재인은 봉투에서 조심스럽게 바지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바지, 강세리 씨가 사건 당일 입고 있던 바지예요. 밑단에 피가 묻어 있고 공원 흙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바지를 받아들어 감식반에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 의뢰해주세요. 그리고 강재인은 핸드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요. 몇 초 뒤 사무실 안엔 강세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생이 끝나자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팀장이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이고 자백이네요. 이 음성 녹음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엄마 폰에 저장돼 있던 거예요. 엄마가 사고 장면을 목격했고 강세리가 그 자리에 있던 저희 엄마를 협박했던 겁니다. 최자영 씨가 그 사건의 목격자라는 말씀이십니까? 맞아요. 강세리가 황기만을 죽이려던 순간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 형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거 파일 압수, DNA 검사 요청. 그리고 지금 당장 강세리가 입원한 정신병원에 바로 출동할 준비해. 형사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곧 경찰차가 준비되었다는 무전이 들렸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용의자 강세리,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정신과 보호 입원 중이지만 탈출 시도 여러 번 있었고 의식은 명확한 편이라는 보고 받았습니다. 정신감정은 체포 이후 재판에서 따지면 됩니다. 지금은 살인미수 혐의가 명확하니까요. 형사팀은 바지와 음성 파일을 증거봉투에 넣고 서명을 마친 후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출발해 당장. 강재인은 경찰들이 하나둘 정신병원으로 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 정신병원에 도착한 경찰차는 정문 앞에 멈춰섰고 경찰은 병원 측에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강세리가 있는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정신병원 2층 격리병동 앞 경찰 둘과 병원 관계자, 간호사 한 명이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강세리 환자 맞죠? 저희는 경찰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재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강세리 씨 상태가 심각합니다. 최근엔 급격한 망상과 행동장애가 심해졌습니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 못하고요. 경찰은 잠시 눈빛을 교환하고 무전기로 본부와 연결을 유지한 채 병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여세요. 저희가 직접 확인합니다. 묵직한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병실 안 한 줄기 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그곳 한가운데에서 강세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닳고 머리는 엉켜 있었으며 얼굴에는 알아볼 수 없는 표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세리 씨, 경찰입니다. 당신을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세리는 뒤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엔 아무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 비틀거리는 고개, 마치 눈앞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인이야? 제인아 미안해. 나 좀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줘.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었고 간호사가 다가가 몸을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 체포는 무리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대소변 가리지 못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인지 못했습니다. 강세리는 벽에 기대어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중얼거림만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나 무서웠어. 내가 민 거 아니야. 강재인이 날 미치게 만들었어. 경찰은 당황한 눈빛으로 병원 측을 바라봤습니다. 정신감정 기록 보내주시고 증상 지속 여부에 따라 검찰청에 제출할 의견서도 준비해주세요.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는 의학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체포는 가능하지만 형사 책임 능력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강세리는 병상에 구겨진 이불을 끌어안고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죽일 생각 없었어. 그냥 밀었는데 왜 안 일어나 왜? 그 순간 병동 복도 너머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재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형사를 따라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저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강세리의 중얼거림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손에 쥔 핸드폰을 꼭 움켜쥐며 귓가를 막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복수는 바로 이런 파멸이었을까?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사가 병실에서 나와 문을 닫으며 강재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체 구속은 유지하지만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재판에 설 수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강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안이 말라붙고 두 다리가 가벼운 떨림을 일으켰습니다. 강세리 네가 진짜 미친 건지 아니면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벌을 받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방식이었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강재인은 혼자서 식탁에 앉아 강규철의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담당 형사는 현재 강세리 씨 정신감정 결과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형사 책임 능력은 불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법정엔 서지 못하겠다는 거네요. 하지만 깜빵보다 더 끔찍한 감옥에 들어간 셈이죠. 알겠습니다. 강재인은 전화를 끊었고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황기찬이 나왔습니다. 황기찬은 식탁 건너편에 앉아 무심코 책상 위에 놓인 강규철의 수첩을 손에 들며 말했습니다. 이 수첩 잠깐 봤었는데 나는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 강재인은 찻잔을 들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내용?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비자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 기찬의 손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멈칫하다가 천천히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래? 이 내용들이 비자금이 관련된 내용이었구나. 그래, 혹시나 뭔가 더 떠오르는 게 있으면 말해줘. 강재인은 말없이 황기찬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더 생각하는 게 있으면 당신한테 제일 먼저 말해줄게. 황기찬은 눈웃음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갈게. 현관문이 닫히고 기찬의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강재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뻗어 다시 수첩을 펼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아버지가 숨겨놓은 비자금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야. 내가 먼저 찾아내야 해. 강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슬픔과 분노, 결연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황기찬 반드시 내가 비자금을 먼저 찾아내서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내줄게. 이제 강세리는 무너졌고 다음 타겟은 너야 황기찬.
복수가 끝날 때까지 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내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